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시한 이제 10시간 한 24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 상황과 또 현안 분석까지 살아있는 입체시사 박정호의 핫스팟. 자, 이어서 신은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한남동 현장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 접하신 우리 변호사님 생각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은 다음부터 총평. 네. 안 그래도 제가 뭐 일부러 간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 볼 일이 있어서 네. 저 한남동 저 집회 현장을 지나서 왔습니다. 혹시 저 같이 계신 건 아니죠? 같이 선 게 아니고 예. 차로. 지나왔다. 그래서 지나왔다. 그 규모를 제가 대충 이렇게 파악하고 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네. 사실 윤상현 의원이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은 뭐 다양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영남 쪽 내지는 네. 비례 쪽 의원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갈 때까지 갔다. 이제 국민들의 외면, 국민들과는 이제 민심과는 담쌓고 있다가 이제는 뭐 흘러흘러 이제 정광훈 목사 품으로 네. 다 안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분들이 어떻게 그 정상적인 예.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정광훈 품에 안겼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잠시 뒤 1시 40분에 여기 모여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입장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는 김기현 의원이 입장을 대표로 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후 입장 발표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과 아니면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가 말이 되냐 이 얘기를. 근데 사실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기각했지 않습니까? 이 제기를, 이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똑같은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앵무새 네. 같은 이제 그런 반응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 국민의힘 의원들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너무 수사권 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해 전 이제 우기고 있다, 내지는 시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경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해도 저 사람들은 체포영장 응하지 않으려고 온갖 얘기들을 만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 수사를 했고 그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도 이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네.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는 정말 해괴한 방식으로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의 마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을 달아가지고 기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가지고는 두 차례나 확인이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법이다, 원천 무효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것은 뭐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공화국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나섰구나. 저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까지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 있는 의원들 아마 이제 국민들이 똑똑히 이 현장을 보면서 나중에도 평가를 받고 평가하는 시간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이제 다 역사에 남는 거고 네. 뭐 저기 있는 분들 다 이제 명단이 다니는데 네. 뭐 그냥 딱 보이는 분들 보면 김정재 의원, 뭐 권영진, 이용 전 의원이고요. 네. 지금 다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말 그 정치를 너무 좀 국민을 무시한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하.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네. 더 심각한 것은 결국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저분들이 저런 목소리를 참 부끄러움도 없이 얼굴이 뻔뻔하게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앞에 이인선 의원도 보이고 임종득 의원인가요? 그렇네요. 다 임종득 보입니다. 의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승규 의원도 있어 저기 마스크 쓰고 강승규 있는 의원도 강승규 있고요. 의원. 예. 참 역사에 남을 네. 아주 오명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주역들이다. 저렇게 봅니다.
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지금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지금 파악된 국회의원 이름들 또 당협위원장 원외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건 다 읽어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이상휘, 이미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원석, 최은석, 김위상, 조지연,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김승수,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엄태영, 서일준, 김석기, 김장겸, 박충권,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이인선, 박성민, 구작은, 윤상현, 강승규, 박성훈,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서천호, 김선교, 장동혁,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김은혜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 41명의 이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원외죠. 박종진, 이용, 신재경, 하종대, 홍영선, 이상규, 구상찬, 양정무, 홍인정, 고석, 심재돈, 심재철까지 이렇게 12명이 있어요. 총 53명이 여기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잠깐 왔다 갔거나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은 왔다가 지금 잠시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이 국회의원 전형직 국회의원을 보고 계신데 아니 국회의원이 41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8명 중에 41명이나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내란 수계 지키러. 삼권 분립 막으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담한 게 뭐냐면요. 네. 방금 우리 박정호 앵커께서 그 명단을 읽을 때 이게 역사적 오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왜 그 명단을 들으면서 참 기분이 네. 불쾌했냐면 저자들이 이름이 불려지는 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과연 부끄러움을 알까? 오히려 이름이 남고 오히려 이름이 불려지는 거를 네. 이 오명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의 궤도를 너무 벗어났다. 그러니까 또 저기 가 있는 거기도 한데요. 예. 결국 전광훈이라고 하는 정말 뭐 목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선동가에게 가서 줄을 대고 네. 결국 그 줄을 대는 목표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네. 그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제가 이거 단적으로 비교해 드리면요. 12월 3일에 네. 윤석열이 군을 풀어가지고 국회를 무너뜨리면서 국헌을 문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건데 그렇죠. 지금의 윤석열은 1월 3일에 예. 사법부의 영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사법권까지도 국헌 문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행정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그리고 지금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네.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법권을 무력화시킨다. 그럼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면은 그게 독재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자들이 지금 예. 독재에 부역을 하러 저 앞에 간 건데 이름이 불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참 네.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다. 통탈한 일이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자, 뭐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면 들어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송아름 컨설턴트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무력 독재 정치를 꾀한 법치국가에 대항하는 테러 집단이다. 대테러 작전으로 진압하라. 강철 부대 시즌 4 멧돼지 검거 작전 하자. 뭐 이런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영장 시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자정인데 예. 10시간 한 1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시간 16분. 우리가 맨 처음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7일 기한이 있다. 그래서 뭐 당장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평일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말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뭐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자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너무나도 이 무력감과 분노, 예.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그렇죠. 무너진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시민들이 없고요. 네. 무엇보다 공수처에게 뒤통수 맞았다. 아니 공수처가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으면서 네.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건을 이첩을 2차례나 요구한 것인가? 네. 거기다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네. 그리고 지금 뭐 키세스라 그래가지고 이어갈까요? 네. 아니, 지금 아닌가? 이제 오면은 예. 바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키세스라고 하는 예. 사실 국민들은 지금 그 방한
방한 그 우비 같은 걸 입으면서 은박. 사실 은박 아, 그 날을 세고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네. 5시간 반 만에 물러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집행은- 예. 그리고 우리가 소방관분들도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들어서 불을 진압하러 가거든요. 네. 그럼 내란을 진압하러 간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제정신이면 거기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영장 집행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사의 노력을. 근데 무슨 경찰 특공대가 갔습니까? 뭐 기동대가 넉넉하게 들어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경호처랑 대화하다가 나온 거예요. 아, 뭐 마실라 갔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상황- 그렇게 해서 지금 예. 결국에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내란을 진압해 달라고 네.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저 오동훈 처장은 정말 아. 역사의 대역 죄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동훈 처장 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공수처 지휘 라인 지휘부가 문제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운 시간 일주일만 날린 셈이 됐다. 물론 공수처가 이 영장 연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연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뭐 나오고 있지만 연장이 돼서 다시 경찰이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날린 것도 뼈아프지만 공권력의 패배를 공권력의 의도적으로 했다. 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은 그거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밤을 새면서 일주일 동안 날밤을 샜는데 국민들이 막혀 있었다. 컵라면하고 김밥 사들고 가죠. 그렇죠. 밥차 끌고 갑니다. 아니 그런 결기를 보였을 때 네. 그럼 공권력이 집행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군기가 빠져서 하하. 공권력의 패배. 이건 뭐 사실 우리 국민이 패배한 건 아니고 오동훈의 패배지만은 예. 정말 뼈 아프고 네. 정말 내란을 진압해야 될 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네. 너무 무능하고 의지도 없었다. 거기서 국민들은 음,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많이 좀 허탈한 게 마음까지 드는 상황인데 하지만 결국 이 사안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경호처가 어쨌든 이 공권력을 막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막아서고 1차, 2차, 3차 방어선까지 구축을 했어요. 근데 1차, 2차는 통과를 했지만 3차에서 200명 넘는 그 인간 장벽 스크럼 네. 짜고 있는 그 사람들 사실상 이 군인이 동원된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그 경호처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계급장과 이름표를 뗀 그런 우리 장병들까지 동원돼서 이걸 막아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공수처는 그야말로 사병처럼 윤석열 사병, 이른바 내란 사병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실 정도로 이렇게 사실 윤석열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경호처의 모습도 우리 국민들 용납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헌처라고 할 수밖에 위헌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뭐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우리 경호처 직원들을 뭐 대통령의 뭐 사설 용병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이러지만은 사실 그 행위를 해버렸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다 자기 직원들을 그 앞에 인간띠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경호처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네. 그 위법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수처 그리고 특히나 경찰 네. 여기다가 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에서도 왜 5시간 만에 철수를 하며 더군다나 특수고무집행 방해와 경호법상에서의 직권남용 범죄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에서는 체포하자 현장에서 데리고 가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공수처에서 그걸 거부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은 영장을 막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그걸 경호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 건데 경호처에서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박종준 네. 당장 현장에서 체포해야죠. 왜 그런데 그걸 또 안 합니까? 기회를 놓치고 출석 요구를 그냥 하면서 네. 입건했다 그러고 소환 조사하겠다고 출석 요구를 해서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아주 한가롭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경호처가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저는 뭐 어떻게 특공대까지 투입하느냐.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럼 저는 역으로 얘기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그거 소방관들이 위험하니까 진화하러 안 들어갑니까?
물론 유혈 사태를 누구도 바라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나 위험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인질이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뭐 조직 범죄가 있었다고 쳤을 때 네. 경찰 특공대가 안 들어갑니까? 위험하니까? 그건 또 아니죠.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면요, 네.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영장 발부되면 사설 용역업체 써가지고요 위험한 물건들 신나 들고 있고 이러면요 집행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철조망 쳐놓고 예. 앞에 뭐 갖다 놓고 그리고 버스 뭐 앞에 막으면. 뭐 새총 갖다 놓고 네. 뭐 엽총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 나 잡으러 오면 우리도 쏠 거야 이러면은 앞으로 진압 안 합니까?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바라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유혈 사태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설사 위험이 감지되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한남대로 모습 보면은 지금 윤석열 체포 구속을 외치는 시민분들이 또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예. 철야 농성, 철야 집회를 하면서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국민들 보기에 공수처는 참 너무 이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 기관 존재 이유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지휘부와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검사도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오동훈 처장이 예의를 뭐 지킨다, 예의를 차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좀 불안하게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 공수처가 아니라 이거 공손처 아니냐? 공손 너무 공손하다. 공손하게 공손처. 예의 차리는 예. 공손처. 아니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해서만 예의가 있어요? 신의가 있습니까? 뭐 임명장 받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수처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날 영장 집행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꼈던 것은 네. 공수처의 안일함도 있지만은 그날 보니까요 윤상현 막 아, 들어가던데요.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가- 변호인들 윤곽근 김홍일 들어가던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못 들어갑니까? 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경호처가 권한 없이 막으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 안 해줘야 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그자들까지도 체포를 해서 법에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5시간 만에 철수해요?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아니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들이? 두고 남을 공수처의 실책이고 잘못된 뭐 판단이다. 화기가 있으니까 뭐 유혈 사태가 연결돼서 예.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아까 제가 소방관들 예, 얘기도 예, 들었지만 그 소방관들은 왜 불구덩이 속으로도 왜 불 끄러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법 질서라는 게 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에 의해서 네. 너무 참담하고 아. 이 책임을 정말 끝까지 물어서라도 예. 저 대한민국의 법 질서 반드시 바로 세우고 내란 진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진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온 세계의 이 전 세계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언론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체포할 수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체포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 집회 모습이고 이건 남쪽이거든요. 관저 북쪽, 남산 올라가는 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지지자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의 메시지 이후 이 세력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더 이제 모이고 있고 뭐 기가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인데 참 이것도 참 나라가 이 초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건 잘못된 시그널과 예. 선례를 남긴 것이죠.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공수처의 구성원들이 네. 도대체 권한을 뭘로 알며 음. 본인들에게 부여된 그리고 국민 알기를 뭘로 알면 이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코미디 같은 네.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릴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정말 국민들 앞에 네. 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부끄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경찰은 사실은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에 이름을 한다라고 어젯밤에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너무 시간을 이제 보낸 다음에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찰과 공수처 간에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했고 이 집행, 영장 집행은 경찰의 일임한 상황이고 경찰 국수본에서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 이후의 수사 과정은 또 공수처가 한다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체포가 돼야 조사하고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봐야겠지만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세 가지 이 길이 있다. 하나는 바로 이제 영장 집행을 해서 잡아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장 신청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옵션. 그러니까 연장을 신청하고 가는 걸로 일단은 파악이 돼요. 근데 연장을 하고 가는 것도 있었지만 구속영장 신청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전 구속영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가도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능력도 부족한 걸 드러냈지만은 네. 의지가 없어요. 일단 의지가 없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사 의지거든요. 아하. 그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도 경찰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만 해와라. 그럼 나머지 또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 체포영장 집행도 수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경찰에게 위임을 해서 그 업무 네. 집행하는 것이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빌미를 네.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계속 빌미를 제공하는 쪽으로 좀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공조본을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서 공수처의 무능과 의지 없음이 이 정도로 드러났고 이 정도로 국민들을 쪽팔리게 했으면 네. 이제 저는 공수처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히려 경찰에게 공조본 안에서도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키를 잡고 주고 영장 청구 정도만 공수처가 협조하는 게 맞지 않는가? 무슨 염치로 공수처가 또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뻔뻔한 얘기를 합니까? 그걸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요? 아. 영장 집행도 아니 경찰의 협조 받아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거 못했잖아요. 못했고 5시간 만에 철수한 아주 그 의지 박약한 집단이 네.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자.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어불성설이다. 때는. 참 이런 가운데 지금 국수본의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병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성의 없는 모습들이 많았다. 그리고 1차 영장 집행 날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에 계획이 없다는 뉘앙스로도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공수처의 의지 없음 이걸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수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에서 보내온 공문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는 그 공문 이게 법적 결함이 있다. 이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서 재집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면담에서 현행 공조수사본부 체제 내에서 가능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국수본 측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공조본이니까 가능하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서 재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지금 상황이 좀 당장 영장 재집행하기가 어렵다. 또 지금 상황 자체가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공문 보내고 하는 것도 뭔가 법적인 결함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이렇게 뭐라 엉망진창처럼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네. 결함이라는 것은 일단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검찰에서 그리고 그리고 공조본에서도 그동안에 영장 청구했을 때 법원이 영장 다 발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수사권이 없다, 뭐 관할을 왜 근로했냐, 네. 뭐 왜 110조 형사소송법 111조를 왜 기재했냐. 어제 이의 신청에서도 다 기각됐어요. 영장 기각한 네. 그 이의 신청 기각한 판사가 다 설명했어요. 문제가 없다.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찰에 대해서 협조 요청도 지금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고 네. 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공수처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공수처를 또 더 믿어달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물의 그 밥들인데.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공조본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하고 또 네. 공조본 만들어 놨으니까 수사의 주도권을 저는 그럼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또 내란죄에 관한 직접 수사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공조본 체제 내에서도 사실은 경찰이 갖고 있는 그 수사권을 가지고서 이제 공조를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공수처가 그만 좀 뭐랄까요? 좀
나댄다 그럴까요? 그만 나대고 본인들이 할 일들이나 제대로 옆에서 협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이 논란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특검을 가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네. 특검을 가기까지의 지금 과도기인 거거든요. 근데 왜 과도기 안에서도 법원이 영장이 이상 없다고 발부를 했는데 왜 집행을 못 하느냐? 아니 경호처가 반발할 거를 공수처는 예상도 못했다 그래요? 바보죠. 그러니까요. 바보죠. 아니 그렇게 언론 통해서 경호처가 대통령 지킨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달랑 이제 100명만 가가지고 하겠다? 150명 가서 하겠다? 이건 안 됐지. 아니 경찰 특공대도 풀으라고 저도 몇십 그렇지, 번을 경찰 얘기를 특공대. 했습니다. 예. 아니 뭐 방송 안 듣는다는 말 말은 없지만은 아니 좀 가용 가능한 수단들을 다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경찰 동원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 행정부에서 네. 공수처에 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가 조직이 작으니까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검사들도 뭐 검사들이 영장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법경찰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는데 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도권이 없이 그저 공수처만 따라가면서 수사권도 없고. 예, 의견 충돌이 있고 말 그대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뭐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빛은 자기들이 다 보고 그냥 굳은 일만 경찰이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도 다시 입장이 나왔는데 공수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등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일단 또 입장을 다시 한번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크냐, 네. 누가 작냐 그거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성과를 내야죠.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는 뭐 우리가 검찰에 대한 비판 늘 하고 네. 검찰은 해체에 순환 아마 해체에 준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조치가 수반이 될 터인데 그 검찰도 네. 지금 공소장 보면은 나름대로 수사를 충실했다라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검찰보다도 못하면 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하.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의지는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경험과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의지조차 없어요. 의지조차가. 의지가 없다. 아 국민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진짜 공수처에 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네. 공수처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전해드리면 이 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공수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호처 인력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인간 네. 방패 그 모습을 직면하니까 그 정도 저항은 생각 못했다. 하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생각 못하면은 그 공수처 그만 아니, 다니셔야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는 정말 총도 있기 때문에 모른다. 정말 물리력 쓰면서 저항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저는 계속 뭘 얘기했잖아요. 알아가지고 경찰 특공대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 뭘 알아가지고 경찰 특공대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화기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면은 당연히 방탄조끼 있고 당연히 압도적인 화기를 가지고 네. 제어를 해야 경호처가 각계격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전력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절박성과 또 여기 치밀함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절박한 치밀함보다 더 적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이.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미처 몰랐다 모른 게 자랑이에요? 아니 국가기관이 그 엄중한 상황에서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바지끄레기를 잡아서라도 경호를 해제하라고 해라. 근데 이것도 공문을 영장 집행 다 실패하고 나서 네. 나중에 보내더라고요. 이래 순서가 다 거꾸로 됐죠. 거기다가 경찰 특공대와 경찰 기동대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다 동원을 해라. 네. 경호처가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이동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가서 잠깐 듣고 하나하나 신인기 변호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 말씀드리고 나중에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좀 있으시다 하니까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김기현 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누구보다도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 만기일인 관계로 영장 재집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현장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만 오늘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일임했다 라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이 중체에 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특히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법관이 임의로 국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영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결단코 막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어 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자신의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나경원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어떠한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전국의 안정과 국정의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몰이를 통해서 탄핵을 했고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이러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법치주의에 부합할 때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통합될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질문을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간 넘게 관저 앞에서 대기하고 계신데요. 혹시 대통령님과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좀 설득을 해보시거나 좀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내에서 좀 이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면은 소환 조사에 좀 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계속 고집하며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 판단으로 말씀드릴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일단 오늘은 잠시 저희들이 갔다가 아마 이 주변에 다 대기하고 계실 거라서요. 또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집합할 것이죠. 그럼 저희 계속 상황이라는 게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보니까 뭐 영장 집행하러 올 인력들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좀 철수했다가 국회와 주변에 있다가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집합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영장 집행하러 오면은 그 사관들이 들어가는 거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막을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예, 뭐 김기현 의원이 아까 아침에 했던 그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빠지겠다.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또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집에 가는 분위기인데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예. 경악스럽고 참 해괴한 장면을 우리가 방금 본 겁니까?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영장 자체가 그냥 덮어놓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예, 김기현. 본인도 판사 시절에 많은 영장 발부했을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사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냥 덮어놓고 원천 네. 무효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이라는 자가. 저 사람 국회의원 맞습니까? 김기현 씨? 나경원 씨 국회의원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판사 출신이라는 제가 뭐 출신 배경을 안 따지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아무 근거 없이 덮어놓고 불법 무효라는 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변호인들 윤곽근 변호사나 김홍일 변호사 같은 유형의 이 법꾸라지들이 불법 영장이다, 네. 원천 무효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한테 청구되면은 뭐 다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 윤석열이는 수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불법이라 그러는데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네. 윤석열이는 그럼 법 위에 있습니까? 성역입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저 잘못된 궤변을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입을 맞춘 듯 읊을 수 있는지 전 정말 해괴하고 정말 경악스럽고 네. 저런 자들과 어떻게 민주주의를 같이 논할 수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너무 의원들 뭐 심각해요. 이제 기자회견을 그냥 조금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그냥 뭐 떼쓰기, 그냥 막무가내 우기기 뭐 이런 느낌만 좀 드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법의 앞으로- 판단을 무시하는. 아니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수사할 때는 김기현 의원의 사인을 받아야지 유효해집니까? 뭐 자기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이렇게
뭐 그냥 거부하는 모습, 버티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김기현 의원 떠나고 있네요. 지금 떠나고 있는 이게요. 우리가 모습이고. 그 윤석열이가 예. 지금 불법 계엄을 하면서 본인의 동기로 얘기한 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선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부정론자들인데 예. 지금 저자들은 선거 부정에서 더 하나 더 나갔어요. 이 사법 부정입니다. 사법 부정당이에요. 부정당. 그러니까 선거 부정당, 예. 사법 부정당. 예.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자가 어떻게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위헌정당 논란, 그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산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 자들의 저런 후한무치한 뻔뻔한 저런 식의 궤변을 국민들 앞에서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이 내란 상태를 네. 정말 반드시 끝까지 이거는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 결기를 더 다지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 선거 부정에 이어서 이제 사법 부정까지 사법 가니까요. 부정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이제 헌법 심판할 때 빼달라. 헌재에서 이제 얘기할 때 빼달라라고 해서 헌재가 좀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뺄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법리적으로 아주 쉽게 변호사시니까 아주 쉽게 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내에서 뭐 성추행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네. 사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 징계를 하고요. 사내에서 예, 그리고 네. 동시에 경찰로 넘어가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문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됩니다. 파면. 직에서 내보낸다. 뭐 이거를 징역 몇 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파면. 그러니까 직에서 직에서 파면하는 징계 절차인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서부지법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 네. 형사사법 절차, 형사사법 이 절차. 두 가지를 지금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형사상으로 거론돼야 되는 내란죄를 같이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격이란 말입니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 처음에 그럼 내란죄까지 왜 넣어놨냐라고 하는데 내란죄까지 처음에 넣어놔서 탄핵 의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관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네. 내란죄까지 보지 않더라도 탄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청구 그 원인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장의 소송 지휘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또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 짰니 안 짰니 또 이러길래 네. 7년 전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아. 아주 좋은 얘기를 미리 해줬어요. 권성동.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정청래 맞아요. 의원 정청래 역할. 역할. 네. 근데 이제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이 헌재 나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박근혜 그 헌법 위반을 참을 수 없다면서 예. 우리 헌정 질서를 위해서 탄핵시켜달라고 웁니다. 권성동이가. 근데 그때 권성동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네. 뇌물죄와 강요죄라고 하는 형사사법 절차 그거 빼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헌법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하. 대통령 탄핵이니까. 그렇네. 아주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91일 만에 탄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억나네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그때는 자기가 주장할 때는 또 맞고 지금은 또 아니다. 영장도 자기들이 청구해서 누구 조질 때는 다 맞고 자기들한테 영장이 들어오면은 다 불법이다. 뭐 지금 야.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칩니까? 야. 너무 이거는 심플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주옥 같습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 소송이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똑같죠.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죠. 소름 돋죠. 네, 소름 예. 돋습니다.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건이 예. 징계 절차,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성립됩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안 다룬다 해서 내란을 빼는 게 아니고요. 내란 행위. 내란에 관한 행위, 행위. 내란에 관한 사실 관계
그 그것만- 법률 네. 적용만 헌법재판소에 일임하면서 법은 판단 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니까 그, 내란죄라는 것은 예. 형사 절차로 보내버리자. 죄를 따지는 죄에 거는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넣어놨냐? 그때 박근혜 때도 넣어놨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예. 법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니까 헌법 위반도 넣고 예. 법률 위반도 넣고 하다 보면은요 내란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만보 양보해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말이죠 윤석열이가 체포영장 거부 안 하고 형사 절차에 협조를 했다면 예. 전 내란죄 안 빼도 된다고 봐요. 내란죄까지 어. 같이 해도 됩니다. 왜? 공소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형사 절차를 딱 틀어막고 아예 버티기, 아예 그냥 뭉개기, 그래요. 아예 배째라 전략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지휘를 한 헌법재판소나 그 국회 청구인 예. 쪽 입장에서는 내란죄까지 이걸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수사가 안 기다립니까? 이루어지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럼 내란죄 됐다. 아. 그거 없어도 내란 행위만 가지고도 윤석열이 징계 때리는 파면은 예. 아무 문제 없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 차고도 넘친다. 그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내란죄 뺐다고 엉엉엉엉 이거- 저러는데 뭐 내란죄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내란범 내란 수괴 얘기할 때는 화내더니 또 내란죄는 또 넣어줘요? 예? 그게 참 앞뒤가 안 맞고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시간 끌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빼주면 예. 유리하니까 좋아해야 돼 원래. 내란죄를 빼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방어할 게 줄어드니까 원래 박수치고 좋아해야 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자들은 시간 끄는 게 목적이니까 내란도 사실상 인정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왜 빼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버텨서 이 두 그렇죠. 명의 헌법재판관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판때기 포석이에요. 업자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판때기 업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헌법재판소가 저 지금 윤석열 측에 내지는 국민의힘 측에 저 궤변에 넘어갈 분들이 아니죠. 아니 과거에 권성동이가 얘기했던 박근혜 탄핵의 전례가 있고 네.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휘를 했고 탄핵의 요건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네. 내란행위 살아 있고 그럼 내란죄 빠져도 탄핵 내는데 탄핵 심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윤석열 파면은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더 빨리 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왜 빨리 하냐요? 원래 모든 재판은 신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이 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은 당연히 탄핵 심판은 예. 당연히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리니까. 대통령의 자리고 해서 한 국가 시라도 예. 예, 대외 신인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네. 63일, 박근혜 맞아요. 91일. 91일. 아니 그럼 그때도 왜 빨리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뭐 180일 채워달라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럼 그때는 왜 63일 만에 왜 했습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한 빨리 하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 불확실성을 빨리 해제해 주자는 그럼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뭐 대선 아니 대선 하려고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재단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신속 재판 원리 속에서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빨리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하고 다 엮어가지고 네. 모든 게 민주당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음.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63일 할 때도 민주당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91일 할 때도 민주당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해야죠 이분들이. 사실은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예. 권성동이의 그 과거 변론 사례가 있는데 과거 선례, 아유. 판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남아 있고 저는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시 그래도 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한 글자도. 근데 그런 자가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탄핵의 대척점, 예. 탄핵의 반대쪽에 서 있다 보니까 그거 뒤집어. 논리를 완전히 생짜로 뒤집어 갈아엎어요.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또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라고 그러. 아주 본질이 본성이 아주 나쁩니다. 질이. 야, 그렇네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 당시에도 2017년 돌이켜 보면 그때도 여당에서는 똑같이 반발했대요. 반발을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는 다시 의결할 필요가 없다. 탄핵안 국회 의결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과 똑같은 권성동이 주장이 일축해 버렸어요. 일축해 버렸고 네. 헌재에서도 그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례가 있어요. 권성동도 그때 당시 네. 7년 전에 권성동이 정상이고요. 네. 정상 발언. 지금에 와서 입장을 180도 바꾸는 거는 네. 너무 이거는 사악하고 염치 없는 일이죠. 음. 그리고 나서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자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논란을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네. 논란을 자꾸 재생산하죠. 아, 그 의도까지 그렇네요. 읽힙니다. 시간을 일축해 어떻게든 버리면 됩니다. 끌겠다. 네, 일축하고 헌법재판소가 예. 빠르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경찰 입장이 또 나왔는데 속보로 나왔습니다. 공수처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 1인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조본 체계에서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아, 제대로 좀 오늘따라 하지. 좀 혼란스럽네요. 오늘따라 아이고. 혼란스럽고 딱 헌재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탄핵 사유 변경 이건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선례. 그러니까 권성동 윤석열 사례.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규정은 없지만 재판부 판단해서 한다. 그러니까 판단 과정 결국에는 이게 위반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 논리를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예. 너무 뻔뻔한 게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그 과거 7년 전에 그 아주 법리에서 해박하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 행정소송의 성격이고 네. 내란죄, 그죠? 그 당시에는 뇌물죄, 이거는 형사법원 가서 할 일이다. 아니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가정법원 가가지고요, 가정법원 이혼 다루는 데인데 네. 가정법원 가가지고 뭐 갑자기 저 징역 몇 년입니까? 이거 형사재판 요구하면은 가정법원에서 재판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파면을 다루는 곳인데 왜 여기서 내란죄에 집착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뜻이고 네. 아주 온당한 법률 해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헌재도 아마 2017년 당시와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거고 절차상 내란죄 뭐 이 죄를 빼는 형사 재판이 다루라고 하면서 빼는 상황으로 신속 재판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파면, 그러니까 예.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는 형법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를 넣어도 돼요 원래는. 근데 빼도 돼요. 빼도 된다. 그 의미가 없어요. 넣어도 그만 빼도 그만인데 예. 그걸 뺐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게 내란 행위에 대한 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상우 의원 같은 자는 정말 그 우스운 해석을 하던데 이 자도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뭐 굉장한 뭐 감동과 뭐 우스움과 여러 가지를 자아냈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내란죄를 빼니까 뭐 자기는 그 탄핵 때 한 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뭐 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황당하실 거 없어요. 내란 행위는 다 그 안에 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요. 들어 있다. 아니 법을 아실 만한 분 로스쿨에서 다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당내 그 표가 아직도 이렇게 그립습니까? 당내 그 네. 당심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유승민 대표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아, 왜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되고 이거 오늘 신규 변호사 말씀 설명 들으면은 확실히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또 헌재에서 브리핑이 또 나오고 있는데 주 2회 윤석열 탄핵 심리 이건 8인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설명을 했어요. 주 2회 윤석열 탄핵 심리 결국 신속 심리로 신속 재판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다 신속하게 했습니다. 신속하게. 왜 윤석열만 천천히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내란범인데 더 빨리 해야지. 한 그렇네요. 2주 만에 해야지. 그렇네요. 솔직히 이걸 얘기해서. 이게 안 그렇습니까? 혼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아, 내란 수계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빨리 파면하고 지금 경호처 저렇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경호처가 날뛰는 모습. 더 빨리 해야죠. 음. 아, 저는 우리 헌재에 요구합니다. 주 3회를 저는 청구합니다. 3회 하세요. 3회.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매일 해도 되는데 매일. 뭐 매일 하면 그건 또 너무 빡세니까 매일 2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그럼 한 달에 24시간. 24시간. 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란범인데. 빨리 해야 된다. 아니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사유가 많았어요. 그 뇌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는 내란 수개고요. 증명이 없어요. 이미 다 봤어요. 봤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거 하나 사유고 네. 굉장히 엄중하고 오히려 입증이 편리하다. 그러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아하, 시간이. 아하. 근데 윤석열 측 대리인은 무슨 논거로 더 늘려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뺀다고 저렇게 아주 그 방방거리면서 날뛰는지 아 저는 정말 법의 기본인데 이 기본도 이해 못하면은 권성동 의원한테 가서 배우세요. 권성동 의원이 7년 전에는 7년 아주 전에 권성동 정확하게 만나보세요.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상해졌지만은 7년 전에 권성동을 만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똑똑했어요. 7년 예, 전에 아주 정확한 표현. 제 논평은요. 네. 권성동 7년 전의 해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저 출연료를 10분의 1은 글로 주세요. 글로. 아 그래요? 아 왜냐 너무 정확한 설명이라 제가
토시 하나 뗄 게 없어요. 권성동 설명에 7년 전 거 너무 완벽해요. 정말. 출연료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10분의 1 정도는 제가 예, 진심이 예, 10분의 1 느껴지는 정도. 네, 7년 전 권성동. 7년 전 너무 권성동.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때는.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빠르게 지금 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거고, 자 경찰에서는 공수처와 통화를 했고 공조본 이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사실상 뭐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10시간 가까이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돌아간 이 시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수처가 공조본이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가서 뭐 한두 사람이라도 한 해야죠. 명이라도 해야죠. 이 맡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를 지금 경찰 특공대든 예. 기동대든 풀로 투입을 해서, 아니 뭐 투입하는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경찰청에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훈련하는 부대들인데 무슨 네. 훈련이 더 필요합니까? 음, 저는요 지금 저기 보십시오. 기동대 버스가 몇 대 와 있으며 그렇죠.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윤석열 탄핵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꼭 찬성 아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인 건 맞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 추위에 다 저렇게 지금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끝날 일이거든요. 왜 한남동 관저에 모여서 지금 저렇게 혼란상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경찰의 모든 협조를 요청하고 네. 받아서라도 저는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체포되면 제일 좋은 거고, 네. 안 되더라도 안 그래야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구속영장을 그렇네요. 청구하든 의미가 있지. 그렇네요. 뭐 5시간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에? 뭐 놀러 왔어요 한남동에? 아니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해가지고 네. 판사한테 또 영장 집행해달라면 그럼 사법부의 권위가 그렇죠. 얼마나 떨어집니까? 저는 공수처가 젖먹더니까지 다 해야 된다. 지금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네? 이제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고, 공수처 좀 경찰 이제 공조본으로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현장에 체포영장 집행에,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된다. 법치주의라는, 법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집행을 안 하고 연장을 신청하게 됐을 때 영장 연장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네. 소환 불응일 때 발부하는, 그러니까 좀 임시영장으로 보시면 돼요. 임시영장이다. 그래서 이제 소환 불응이고 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체포영장을 더 연장해서 뭐 일주일 정도 더 달라고는 하지만은 네. 지금 같은 공수처의 저런 의지 박약과 무능함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연장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오늘까지는 집행에 사활을 걸라 이겁니다. 오동훈 처장도 현장에 나가세요. 나가서 지휘를 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다릅니다. 왜 저쪽만 박정준이가 나와가지고 박정준 경호처장이 나와서 같은 처장인데. 같은 처장이죠. 네. 나와서 오동훈 처장은 뭐 하나? 아니, 확실하게 오동훈 처장이 지휘를 네. 하고 경찰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경찰 특공대, 그리고 기동대 한 10,000명 싹 다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경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이제 200명, 거기다가 뭐 다른 직원들까지 온다고 해도 뭐 수백 명 아닙니까? 그걸 우리 경찰력이 뚫어내지 못한다. 이건 그리고 참 저는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래요. 뭐 화기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경호처에서 네. 저항하면서 총을 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유혈 사태를 얘기하는데 네. 유혈 사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럼요. 일이지만은요. 총기를 그들이 쏜다? 네. 저는 굉장히 이거 비합리적인 이거는 예측이에요. 만약에 총기 쏘면 이건 진짜 아니 내란. 그건 별도의 범죄죠. 예, 그렇죠. 별도의 내란이고 별도의 건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요. 그럼 그 자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완전히 이건 체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어떻게 경호처 공무원들이 영장을 집행하러 온 그 공무원들한테 총기를 사용한다라는 건요. 그건 반란이거든요. 반란. 군인들이면 군사 반란이고 네. 민간인이면 내란입니다. 내란이죠. 그럼 내란을 눈앞에서 일으키면 그럼 바로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경찰 특공대가 문제가 아니라 군을 동원해서라도 내란은 그렇네요.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폭동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내란이 무서워서 반란이 무서워서 집행을 못한다? 와, 저 그거는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네.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서 성공을 시키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지. 그거 그렇죠. 무서워서 저희는 5시간 만에 얘기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걸 누가 수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실함이 정말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국민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이 한남로에 한남대로에 모여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고 여론조사 해봐도 10명 중에 7, 8명은 빨리 체포해야 된다,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도 체포영장 지금- 10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왜 안 합니까? 지금이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차가 있다, 철조망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 철조망이 요새가 있으면 돼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철조망이 있으면 뜯어내면서라도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네네. 잠깐 혈압이 오르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체포영장 이제 피의자 발부가 됐습니다. 예. 집에 숨어 있습니다. 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집행을? 소방 불러가지고요 집 다 부셔버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손괴죄도 아니에요. 정당한 영장 집행의 정당행위입니다.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거예요. 다 부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잡아옵니다. 네.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철조망 했다고 칩시다. 그럼 철조망 있으면 못 들어갑니까? 끊고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렌치라 그러나요? 뭐 더 갖고 가세요. 우리- 가서 끊는 거를. 군에 있을 때 철조망 끊는 뭐 이거 훈련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철조망. 아니 체포 영장을 예. 뭐로 막냐고요. 아. 뭐로? 아니 철조망을 쳐놓으면은 끊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버스가 있다. 버스 있으면 5대 버스 치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견인해 버리고. 예, 아니면 특공대. 아. 하늘 위로 들어가면 됩니다. 헬기. 하늘 위로 헬기로. 헬기로.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길을 다 딱 찾으면 하나 되는데. 걱정되는 게 이제 경호처가 네. 화기를 사용할까봐 이제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방탄 조끼 다 입으시고 특공대가 네. 방탄 조끼를 다 입고 그 총 쏠려는 자 보이면 바로 그거는 진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걸 안 하고서 경찰 특공대가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가 어떤 특공대인데 대테러 진압부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특수훈련 그렇죠.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럴 때 들어가서 저 경호처 요원들도 그 지금 몇 명입니까? 한 500명도 채 안 돼요. 그 500명 안에는 군에서 파견된 사람, 경찰 파견된 사람, 또 경호처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500명인 겁니다. 그 500명을 제한 못 한다고 하면요. 대한민국 경찰 14만 명은요. 진짜 옷 벗어야 돼요. 다 집단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현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 없음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유혈 사태가 걱정되면 체포조한테 두꺼비집 내리고 최루탄 쓰라고 하세요. 뭔 화기무장 타령이에요?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만큼 이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 안 되고 네. 그리고 정말 전 그렇게 봐요. 경호처는 지금 사실상 내란 가담 혐의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들은 저항해도 명분이 없어요. 근데 경찰이나 특공대는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니까 명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전혀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뭐 150명 고발한다 하지만은 다 각하예요. 아니 영장을 아니, 집행하러 갔는데 고발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처벌받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국민들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헛짓거리죠. 이의제기하고 뭐 헛소리. 하고 권한쟁의 예. 심판하고 다 헛짓거리. 헛소리. 헛소리.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네. 경호처의 500명도 500명 마음이 다 똑같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일부 강렬 저항하는 사람들 먼저 그 특수 끌어내고. 공무 집행으로 끌어내고 또 들어가면서 또 자발적으로 그냥 협조하는 사람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토끼몰이 하듯이 들어가서 윤석열이를 잡아와야지. 그러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앞으로 이제 윤석열 이 스타일, 윤석열 사례대로 모든 사람이 영장 발부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럼 뭔가 다 엽총 들고 서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냥꾼들 그 엽총 화기 통포 그 예. 촉구 도검에 관한 법에 따라서 허가 맞잖아요. 그럼 다 총기 하나씩 그냥 갖고서 나 영장 집행하면 쏜다. 그럼 안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자 지금 경찰에서 또 입장 내는 게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영장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라고 합니다. 당연한 또 검토를 하고 거죠. 있다는데 뭐 당연히 뭐 체포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체포를 검토한다라는 경찰 검토입니다 아직. 근데 뭐 당연히 체포가 돼야 그 다음에 공권력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다. 아니, 그리고 저는 화기도 그래요. 네. 그 권총들 차고 있고 그 경호처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네. 뭐 시설들도 좀 일부 있겠으나 음. 그걸 가지고 저항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일부 경호원들이 일탈식으로 권총 가지고 저항하는 건데 네.
경찰 특공대가 더 좋은 총 더 많이 갖고 들어가요. 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압도적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정말 미친 사람이 윤석열 살리자고 자기 목숨 걸고 저항을 한다 화기를 가지고 네.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만반의 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작전 총을 짜는 쏠 거죠. 수도 있다라는 걸 저항하고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특공대의 역할이라니까요. 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겁니다.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다. 답답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듣던 중 시원하네요. 예. 2차 영장 집행 시에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체포 검토. 검토. 왜 이걸 금요일 날 안 했냐고요. 아니, 금요일 날 이 작전을 지난- 짤 때 공수처 경찰이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체포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이제 예. 와서야 아니 체포영장 발부가 31일 됐는데 그 사흘 동안 31일 1, 2, 3일 빼고라도 사흘 동안 뭐 한 겁니까? 아니,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아까 예 든 것처럼 네. 정말 어떤 그 조직 폭력배가 체포영장 나왔는데 집에 숨어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 해가지고 막 뭐 총도 들고 뭐 새 총도 들고 이제 위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철조망 치고. 그러면 거기에 영장 집행하러 갔던 경찰들이 갔다가 네. 5시간 만에 그냥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경우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제압을 하죠. 그렇죠. 그냥 제압해버리죠. 네. 시간 끌기 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놔두면 됩니까? 이게 사회적 위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경호받는 게 무슨 위해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게 경호가 아니라 네. 지금 경호처를 사설 용병으로 쓰는 윤석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위해인 거예요. 그럼 아. 그 위해 측면에서라도 경찰 특공대보다 더한 걸 더 풀어서라도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진압을 안 하고 5시간 만에 아이고 무섭다 이러고 도망오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세금을 왜 내고 네. 왜 특공대를 왜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아하. 언제 쓰려고 특공대를 우리가 아. 창설했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예. 10시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우리 변호사님 이제 보내드릴 때가 돼서 벌써요? 예, 벌써 이제 아이고, 1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국민들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이제 화병이 나신 분들도 많고 잠 못 화나죠. 주무신 분들 많은데 끝으로 이제 한 말씀 좀 힘을 낼 수 있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지금 이 공수처의 저 무사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분노하고 특히나 제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눈앞에서 저렇게 경호처 앞에 무력하게 돌아오는 저 공수처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그 분노 정말 감당할 길이 없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나서서 저는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엄정한 공권력의 법 집행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네. 보이지 않으면 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화국 체제는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동원된 그 경호처 직원들 있잖아요. 네. 전 지휘고하를 물어나고 전 싹 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넓게 보면 내란에 가담한 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뭐 내란 혐의까지를 단정짓진 않겠으나 우선 명확하게 특수고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저는 반드시 다 지휘고와 물어나고 싹 다 네. 처벌해서 전 이번 차제에 모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이것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답은 나와 있고 그 답을 적어내느냐 그 행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수요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